남편이 친오빠의 전신마비 보상금 일부로 시댁빚 5억을 조용히 갚아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집안의 짐이 덜어진 듯 보였지만 미영의 가슴 속에는 배신감과 불편한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빠의 권리로 돌아와야 할 돈이 아무런 상의 없이 흘러간 사실은 그녀의 내면에 결의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마을의 작은 눈들과 귀를 모아 진실을 찾아갈 한 여인의 침묵이 이제 곧 폭발할 것입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영은 아침 햇살이 얕게 들어오는 부엌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형제들의 이름들이 줄지어 떠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마다 입술을 깨물고 말을 꺼내기 전마다 숨을 가다듬었다. 오빠 어제는 좀 괜찮았어? 같은 문장들이 입술 사이로 맴돌다 결국은 짧은 안부로 흘러나왔다. 목소리 끝에는 늘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고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력감이 깔려 있었다. 오빠는 사고 이후 몸의 절반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전신마비라는 말은 이미 여러 번 되뇌었지만 막상 현실로 맞닥뜨리면 그 무게는 다시금 가슴을 짓눌렀다. 병원에서 보상금이 나온다는 연락을 받은 날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수근거렸다. 그런 소문은 바닷바람보다 빨리 퍼졌다. 보상금이란 말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미영의 마음은 묘하게 뜨거워졌다. 기뻐해야 할 일인지 불편하게 여겨야 할 일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기쁨은 오빠의 치료에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왔고 불편함은 이 돈이 가족 안에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 수 없다는 예감에서 왔다. 입금 통지가 뜬 날 미영은 병원에서 오빠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손은 눈에 띄게 야윈 상태였고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말수가 적어진 오빠는 미영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짧은 말이었지만 오빠의 존재가 더는 머릿속의 한 구석이 아니라 방금 전에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집안에 낯선 공기가 감돌았다. 남편이 집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어딘가 달라 보였다. 식탁에 앉자마자 그는 오랜 고민이 깨끗이 정리된 듯한 말투로 말했다. 빚 갚았어. 미영은 순간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남편의 말은 간결했고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운 그늘이 있었다. 시댁빚 다 정리했어. 이제 신경 쓸 거 없어. 그 말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미영은 속으로 수차례 계산해 보았다. 오빠의 보상금이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돈 일부가 시댁빚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머릿속에서 잘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자리했다. 미영은 말로는 그냥 고맙다고 큰일 해줬다고 했지만 속은 파도가 쳤다. 살며시 올라오는 의심과 배신감.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은 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결정했을까? 그가 사소한 일에도 먼저 알려주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 늘 중요한 일은 함께 결정하자고 말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미영은 식탁 위에 놓인 차를 손에 든 채 숨을 골랐다.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구멍에서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앞에 떠오른 건 오빠의 힘겹게 다져온 삶과 그가 받게 될 권리였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미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쪽 친척들은 집안을 방문하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정리 잘했다. 이제 편하게 사시겠네. 그 말들 속에는 축하도 섞여 있었지만 미영의 귀에는 칼끝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오빠를 향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시댁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집안의 균형추가 또다시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남편은 확실히 이전보다 의기양양했고 그 자신감은 집 안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미영에게 불편함을 안겼다. 밤이 되면 미영은 조용히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예전과 다름없이 부서졌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빠의 얼굴이 떠오르면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로 오늘을 버텨왔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 돈은 그의 권리이자 치료와 보살핌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그 권리를 온전히 그에게 묻지 않았을까? 미영은 손가락으로 창문에 맺힌 물방울을 문질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분노는 아직 폭발하지 않았지만 차분한 결의가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결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였다. 남편이 빚을 갚은 다음 날부터 집안 공기는 미세하게 바뀌었다. 식탁이 신문을 넘기던 남편의 손놀림은 한결 여유로워 보였고 말끝에는 자신감이 붙었다. 동네 사람이 집에 들렀을 때 그는 마치 어제의 결정을 자신이 해낸 큰일인 양 이야기하곤 했다. 이제 걱정 덜었다. 참 미영이 덕분에 잘 처리했지. 미영은 그 말에 얄궂은 미소를 띄었지만 속으론 그가 미영 덕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조차 불편했다. 실제로는 무언가를 감춘 채 조용히 일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아침이면 장을 보러 가는 길목에서 이웃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빚 다 갚았대. 라는 말 뒤에는 어쩐지 짐짓 안심하는 기색이 묻어났다. 책임의 무게가 줄어든 집에 대한 시선은 한결 편안해 보였지만 미영의 마음은 편안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편안함 속에서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더 커졌다. 그녀는 오빠 생각을 하며 시장을 돌았다. 오빠의 병원비와 보조기구, 간병에 필요한 비용들이 어떻게 쓰일지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고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알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선명해졌다. 남편의 태도는 서서히 집안의 작은 권력 구조를 바꿔놓았다. 옛날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두 사람 모두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말하면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미영의 의견은 자연스레 배제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식사 준비나 집안일에 관한 대화에서조차 그는 더 큰 목소리를 냈고 미영은 입을 열기 전에 머뭇거리게 되었다. 그 순간마다 미묘한 상실감이 그녀를 감쌌다.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지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은 오빠를 병원으로 모시러 가는 길에 우연히 남편과 마주쳤다. 남편은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고 그 모습은 한동안 멈춰있던 남자의 삶이 다시 회복된 듯 보였다. 미영은 표면적으로는 미소를 되돌렸지만 속에서는 여러 질문들이 들끓었다. 왜 그 돈을 사용하는 문제를 오빠도 미영도 상의받지 못했을까? 오빠의 치료 계획은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일까? 그녀는 오빠의 손을 잡으며 묵묵히 병실로 들어갔다. 병실에서 오빠는 여전히 차분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오빠의 창백한 얼굴에 비쳤다. 오빠는 미영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피로가 있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오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미영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오빠의 말과 행동에서 강한 자존심을 느꼈다. 오빠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누구에게도 짐스럽게 여기지 않으려 했었다. 그런 오빠에게서 권리를 빼앗기려는 누구라도 미영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조용히 집에 돌아와 서랍 속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다. 오빠의 가입 서류, 사고 관련 문서, 지급 통지서 등 문서들을 하나하나 펼치며 점검했을 때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얼굴은 차분했다. 오빠가 받게 된 보상금은 오랜 법적 절차 끝에 나온 것이고 그것은 오빠의 몫이었다. 그녀는 기록을 복사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작은 증거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치밀한 준비 같았고 그녀 자신도 모르게 복잡한 설계도를 그리는 기분이 들었다. 마을의 한 이발소 주인, 약국의 주인 같은 소소한 이웃들은 미영의 눈치를 보며 다가왔다. 한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날 저쪽에서 누가 돈을 갖고 간 걸 봤다더라. 통장 이체 기록에 이상한 게 있어 보이더라. 이런 정보들은 처음엔 단편적이고 불분명했지만 모이면 하나의 선명한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영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메모하고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웠다. 남편은 집안의 중심을 다시 차지하려는 듯 행동했다. 밤이면 그는 TV 앞에서 리모컨을 움켜쥐고 무심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았다. 때때로 미영이 조심스레 의견을 내면 그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리곤 했다. 미영은 화를 내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계산된 결의를 가지고 움직이기로 마음먹었다. 감정의 폭발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한 걸음씩 증거를 모아갈 생각이었다. 미영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한 이후로 일상의 작은 루틴들을 조금씩 바꿨다. 병원에 가는 길엔 일부러 다른 길을 택했고 은행 업무를 볼 때는 평상시보다 더 세심하게 문서들을 살폈다. 손에 쥔 서류 한 장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고 모든 영수증과 통장 내역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빠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결의는 이제 습관이 되어 일상에 스며들었다. 오빠의 통장 기록을 펼쳐보는 날 처음엔 평범한 입금 내역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하지만 날짜와 금액을 하나하나 대조해 나가며 보상금 입금 직후의 흐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보내는 사람은 분명한데 받는 사람은 몇 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흘러간 기록이 있었다. 그중 몇 건은 시댁 쪽에서 흔히 알고 있는 이름과 연결된 계좌였다. 숫자들은 차갑게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미영은 숨을 죽이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분노와 배신감이 파고들었다. 작은 마을은 비밀을 지키지 못한다. 하루 이틀 사이에 몇몇 이웃들이 미영을 찾아왔고 수상쩍은 정황들을 건네기 시작했다. 약국 주인은 그날 누가 병원 근처에서 큰 돈을 들고 차에 오르는 걸 봤다라고 말했고 이발소 주인은 그쪽 친척이 요즘 갑자기 현금이 생긴 듯 가게를 드나들던데라고 귀띔했다. 그 이야기들은 단편적이었지만 맞물려 돌아가면 한 줄의 실타래처럼 보였다. 미영은 모든 진술을 메모했고 가능한 한 날짜와 시간, 증인의 이름을 정확히 적어뒀다. 그 중에서도 결정적 단서는 은행 창구에서 발견했다. 그녀는 오빠의 동의하에 은행 거래 내역의 상세 복사본을 발급받았고 그 서류를 들여다보던 중 남편의 이름 혹은 남편과 연관된 계좌 번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확인했다. 많은 거래가 소액으로 분할 이체된 형태였고 일부는 오빠의 통장 잔고를 급격히 줄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었다. 미영은 증거를 사진으로 찍고 파일을 정리했다. 손톱 밑까지 파고드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그녀는 얼굴을 굳게 닫고 차분히 정리를 이어갔다.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영은 신중하게 행동했다. 갑작스러운 직설은 오히려 증거를 은닉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이웃에게만 상황을 알리고 가능하면 증언을 공식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 약국 주인과는 목격 당시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고 이발소 주인에게는 자신이 편지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오빠를 돌보는 간병인에게도 은근히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을 던져 작은 진술들을 모아갔다. 한편 남편은 눈치채지 못한 듯 평소와 같이 집에서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 패턴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외출을 잦게 하고 통화도 급히 마무리하는 일이 늘어났다. 때로는 차에 오래 머물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격한 이웃들이 있었다. 미영은 그런 장면들을 메모해 두었고 그날의 날짜와 시간까지 빼놓지 않았다. 그녀는 증거의 연속성을 위해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작은 조각들이 모여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졌다. 증거가 쌓이자 미영의 마음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자리했다. 배신과 분노,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고 동시에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냉철한 판단이 그 위에 올라앉았다. 그녀는 오빠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오빠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은 곧 가족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확신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미영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집 거실의 테이블 위에 앉아 있었다. 서류 봉투 하나, 사진 파일들이 정돈된 노트북, 그리고 몇 장의 출력물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다. 그녀의 손은 긴장으로 약간 떨렸다. 그러나 표정은 차분했다. 말하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었고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얼굴에 서려 있었다. 남편이 집에 들어섰을 때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경계적이었다. 미영은 그를 소파 쪽으로 부드럽게 불러냈다. 얘기할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남편은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질문했으나 미영이 테이블 위의 서류와 사진들을 한 장씩 펼쳐 보이자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처음에는 부인하는 말투로 상황을 흐려보려 했으나 숫자와 날짜, 계좌 이체 내역이 하나둘 드러나자 말은 점차 작아졌다. 미영은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만을 짚어나갔다. 보상금 입금 시점과 이후의 자금 흐름, 분할 이체의 내역, 그리고 목격자 진술을 조리 있게 연결했다. 그녀는 각 자료마다 증인의 이름과 당시 상황을 덧붙여 설명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충격을 숨기려는 듯 눈을 깜빡였고 몇 차례 말을 더듬었다. 그게 그럴 리가라는 말이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더 자세한 자료가 쌓여 있는 것을 보자 변명은 점차 힘을 잃었다. 그때 집문이 잠깐 열리며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무심코 거실로 들어왔다가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는 눈을 크게 뜨며 정적을 만들었다. 미영은 미리 연락한 사람이 아니라 우연히 들른 이들이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상황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기가 무거워졌고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친척들 중 한 명이 미영의 준비 자료를 보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무슨 말이요? 어떻게 우리 가족 돈이 문제되겠어? 남편은 변명하려 했으나 그 순간 받아둔 간단한 진술서가 한 장씩 나왔고 각 진술서는 당시 목격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었다. 진술서들은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모이면 남편의 설명을 압도할 만한 힘이 되었다. 오빠가 보낸 음성 메시지와 편지도 공개되었다. 미영은 오빠의 목소리를 스마트폰 스피커에 재생했다. 돈은 제 권리입니다. 제 치료에 필요합니다. 라는 짧은 문장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방 안은 말없이 굳어졌다. 오빠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힘겨움이 묻어 있었고 그 음성은 증거로서의 위력을 더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눈가를 훔쳤다. 남편은 결국 감정의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초반에 뻔뻔함을 거두고 무릎을 탁자에 올리며 변명 대신 사과의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미영은 이미 법적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우선 오빠의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조용히 동의하는 기색을 보였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일부 친척들은 사실을 축소하려 했었고 일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자세로 미영의 자료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어두워지며 입을 다물었다. 그는 변명을 이어가기보다 조용히 증거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기색을 보였다. 그날의 대면은 폭로 그 자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관계의 균열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미영의 차분한 폭로는 집안의 균형을 흔들었고 이제 각자는 자신의 위치를 재정비해야 했다. 누군가는 방관을 택할 것이고 누군가는 진실을 옹호할 것이었다. 미영은 이제 법적 수단을 포함한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결심은 방 안의 공기보다 더 냉정하게 사태를 응시하게 했다. 대면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무거워졌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판단을 입에 올렸다. 어떤 이는 미영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치켜세웠고 어떤 이는 가족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비난했다. 비난의 목소리는 주로 시댁 쪽에서 나왔다. 왜 집안을 밖에 드러내느냐는 불편한 반응이 여러 채널로 전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오빠를 향한 동정과 연대의 목소리도 자리를 잡았다. 오빠의 치료와 생활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가족들이 서둘러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부 친척은 오빠의 병간호를 명분으로 미영 편에 섰고 일부는 남편 편을 들며 상황을 덮으려 했다. 갈등은 내부의 미세한 균열에서 열띤 논쟁으로 번져갔다. 가족회의가 몇 번 소집되었고 그 자리에서는 오가는 말들이 때로는 날카로웠다. 우리는 어떻게든 가족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과 권리는 권리대로 돌려줘야 한다라는 주장이 충돌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오래된 불만들이 표면으로 떠올랐다. 미영은 그 와중에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며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고 신고 접수와 증거 제출을 체계적으로 해나갔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가능한 선택지와 예상되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었고 미영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냉정하게 정보를 수집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과정이었지만 그녀는 오빠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분명히 갈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점심 시장 앞에서 장사하던 젊은 상인은 손님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뻔한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나. 그의 말에는 미영을 지지하는 기류가 담겨 있었다. 반면 오래전부터 이어진 친분과 의리로 남편 편을 드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가정 문제는 밖으로 키우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가 여전히 힘을 발휘했다. 그 논리는 분명한 도덕적 회색지대를 만들어냈다. 한편 남편 쪽에서는 방어적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는 몇몇 친척과 함께 외부 변호사를 통해 반박 자료를 준비하려 했고 상황을 축소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일부 친척들은 미영의 폭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론화 자체를 비난했다. 그러나 남편의 반격은 완전하지 않았다. 이미 드러난 거래 내역과 목격 진술, 오빠의 음성 메시지 등은 단순한 말로 덮기 어려운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남편은 점차 고립되는 기색을 보였고 집안 내 영향력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갈등은 또 다른 층위로 확장되었다. 오빠의 병원에서는 사정 설명을 요구하는 전화가 빗발쳤고 일부 사회복지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오빠의 상태와 권리 회복 문제는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닌 지역사회 차원의 의제로 떠올랐다. 지역복지 담당자는 사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움직임은 사태를 공공의 영역으로 옮겼고 남편 가족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미영은 그러한 외부의 흐름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빠의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 설명은 일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왔고 오빠에게 필요한 지원이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미영에게는 부담도 따랐다. 공론화의 대가로 그녀와 오빠는 더 큰 노출과 비판에 직면했고 감정적으로도 지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회의는 마침내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로 기결되었다. 몇몇 친척들은 화해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고 일부는 이미 진행 중인 증거와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 대립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결정권은 각자의 양심과 현실적 이해관계에 맡겨졌고 시간은 외려 선택을 강요하는 압박으로 작용했다. 모두가 숨을 고른 뒤 미영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빠의 권리는 오빠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 집이 바로 서는 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여운이 섞여 있었지만 말끝은 분명했다.